네, 조영 기자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봄날이 와서 조금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죠? 네,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려가지고 저도 오늘 좀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저희 옷도 조금 봄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좀 가을 느낌 아닌가요? 이거 좀 너무 가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밝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봄이나 가을이나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비싸니까 기온은 비슷한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오늘 또 제가 재밌는 주식 재테크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또 조영 기자 IPO 좋아하시잖아요. IPO 너무 좋죠. 네, 제가 그동안 갖고 왔던 주제들 중에 IPO를 가져왔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도 IPO 시장이 너무 좀 잘 되고 있잖아요. 요즘 맞아요. 했다 하면 뭐 소소한 이익부터 큰 이익까지 남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IPO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IPO 하면은 정말 여러 기업이 많잖아요. 조그마한 기업들도 자주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소개하려고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엄청 크다는 건데 혹시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LG 엔솔급으로 큰가요? LG 엔솔 다음으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어디죠 그럼? 네. 바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좀 와, 어렵죠? 이름만 딱 들어서는 좀 뭐 하는 데인지는 조금 알기가 좀 알기가 쉽지 힘들어요. 않은 것 같아요. 마린 하니까 뭐 약간 바다 관련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HD 현대는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죠. 네, 저희가 아는 그 HD 현대그룹의 자회사가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분할 전에 이 기업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설립했던 기업인데 선박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 선박 AM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AM 산업 하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사실 뭐 AS 이런 거는 많이 있어도 애프터마켓은 네, 정말 생소하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트 하나 없으세요? 요트급도 안 됩니다. 선박이어야 해요. AS 전문 기업인데 이걸 선박 위에다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수리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면 네. 현재 62%가 그 저희 모회사죠. 음. HD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HD 현대이고 38%는 네. 바로 사모펀드 KKR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약간 KKR.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FI 투자자가 있다는 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얼마나 좀 돈을 잘 버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을까라고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을 통해 돈을 잘 벌어야지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실적은 좀 어떻게 됐나요? 네, 실적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그 해에만 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을 했습니다. 네. 설립 다음 해인 2017년에 2,400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약 6년간 지난해 1조 4천억 원까지 무려 6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도 맞습니다. 조금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6년간 6배 성장했으니까 네. 연평균 성장률로는 거의 35%의 성장을 매년 한 건데요. 사실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된 거니까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꾸준히 성장을 했네요. 네, 사실 사이클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선박 사후 관리의 서비스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뭐 같아요. 조선은 사실 불황이면 배 짓는 거를 좀 꺼려 하는데 맞아요. 이미 만들어진 배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에 조금 사이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의 좀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네. 것도 같은데 이제 매년 또 영업이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출을 얘기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영업이익 순이익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 역시 매출과 함께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보니까 매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영업이익률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2017년 설립 대비 4배 정도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24% 정도 성장했다고 보면 와, 됩니다. 근데 산업에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14%를 기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높은 영업이익률인데 네. 심지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었어요 지난해. 그리고 단기 순이익조차도 1,500원. 와,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건설사들 영업이익률이 4%, 5%. 아, 여기 14%면 네, 엄청 정말 높은 편이에요, 상당합니다. 산업인데도. 그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공모주 일정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일단 거. 뭐 일정이랑 공모가 뭐 이런 게 다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공모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게 거의 공모가에 설정된 범위의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4조? 좀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완화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92 시총 92 수준이거든요. 단번에 92.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모값 대비 주가가 상장 네. 첫날 2배 이상이라도 만약에 뛰었다. 그러면 단숨에 코스피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코스피 50 지수에 들어갈 테고, 그러다면 또 매크로가 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다 보면 대규모 자본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LG 엔솔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크다는 게 사실 이것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 예정 금액이 6, 7천억 원대이고 공모 주식주가 890만 주예요. 그래서 네. 상장 예정 주식수가 4,445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모가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선 희망 범위는 73,300원에서 83,400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16일부터 이제 5일간 진행이 되니까 22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은 이제 이걸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끝나고 이제 그 흥행 여부에 따라 공모가가 결정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를 먼저 잘 지켜보시고, 혹시 이것이 너무 기업 가치가 높아서 사실 그동안 좀 이런 기업 가치가 높거나 고평가 논란이 있거나 좀 처리를 했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철회 가능성 여부도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면 이달 25일부터 26일 기억하셔서 일반 청약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청약도 증권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증권사가 그래도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 주관사인 KB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그리고 인수사인 대신증권, 삼성증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뭐 경쟁력이나 이런 특징?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네, 사실 경쟁력과 특징이 있어야 저희도 상장사 투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IPO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미래에 얼마나 유망하냐. 맞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조금 투자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배당 성향도 높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자들도 뭐 살펴보시면 괜찮은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은데, 증권가는 향후 선박 개조 시장의 변화가 좀 HD현대 마린한테 너무 유리하게 좀 설정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경쟁력이다. 기술력이 경쟁력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온실가스 규제들로 좀 프로젝트 단가가 올라가고 기술력이 수주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신규로 이제 개조 사업에 좀 진입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좀 더 기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HD현대 마린도 시대 변화에 좀 더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최대 조선사 H현대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이 정말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또 인도한 선박들이 HD현대그룹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이런 잠재 고객이 많다는 것 또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H그룹 내 현대 전 세계 10위권 내 조선사가 3개나 포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2, 4위, 10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 이 세 곳이 1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조선 전 세계 시장이 작은 게 아닌데 그죠, 그 중에서도 13%면 엄청난 정말. 거죠. 근데 이게 모두 잠재 고객이다. HD현대마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연결되는 말인데 그룹사와 영업 네트워크를 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매년 건조되는 선박의 14%를 좀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 고객들이 결국에는 HD현대마린 솔루션의 고객인 거거든요. 지은 사람이 가장 또 AS도 잘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니까 좀 그런 네트워크를 좀 공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자금으로 적은 돈을 조금 조달하는 게 아닌데 공모자금 조달해서 좀 어디에 쓴다고? 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보면 신규 수주 증가에 따라서 향후 선박 사후 이런 관리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이어 기존 선박에 이어 개조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에 540억을 타용하고 영업 양수 자금에 420억 원, 운영 자금에 220억 원, 타 법인 증권
증권 취득 자금의 2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자금에는 물류센터 구축이나 고도화, 뭐 국내, 아시아, 유럽, 중동, 미주, 항만, 창고 확보에 순차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제 고치려면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걸 좀 빠르게 고치기 위해서 이런 물류 창고를 구축해 둔다 이렇게 보면 조금 쉬운가요? 네, 맞습니다. 물류 체계를 갖추는데 구축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좀 시설 투자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영업 양수자금은 타법인 엔진 AS 사업 인수에 사용할 예정이고 운영 자금은 이제 포털이나 뭐 클라우드 구축, 전문 인력 뭐 이렇게 전산화시키는 그런 운영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관련? 네, 맞습니다. 타 법인증권 취득 자금으로는 좀 인수, 설계회사나 뭐 선박 관리회사 인수, 뭐 이런 M&A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회사 측 입장으로는 뭐 엄청 과시화된 그런 인수 과정이나 뭐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물류창고 구축을 위한 공모 자금이 가장 먼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모든 사업이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정적인 포인트나 조금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너무 장밋빛 전망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만 보고 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구조가 너무 좀 이례적이라서 사실 아까 재무적 투자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구주 매출 비중을 좀 갖고 있는데요. 좀 이게 부담 요소. 구주 매출이 많으면 일단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통상 30%만 돼도 되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30%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좀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많길래? 네, 거의 절반입니다. 5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모하는 890만 주 중에서 445만 주가 구주 매출인데요. 이 구주 매출 물량은 모두 아까 말했던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인 KKR의 보유 지분입니다. 그래서 KKR이 현재 1,5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한 500만 주 처분하고 1,057만 주에 대해서 의무 보유 예수를 걸었어요. 근데 구주 매출이 사실 엑시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악재입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악재라서 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현금화하겠다는 거죠. 구주 매출이라는 게 좀 사실 왜냐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엑시트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악재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을 6개월로 이제 거래소에 보고를 했어요. 6개월이면 생각보다 좀 짧은 편이네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물량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게 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면 저희 좀 피눈물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공모가도 조금 많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 KKR이 인수할 때만 해도 이 PER 주가를 1조 7천억 정도로 봤었어요. 기업 가치.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뛴 거예요. 정말 성장했다고도 볼 수도 있네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공모가가 나왔냐. 근데 밸류 측정할 때 이 PER 방식을 얘네들이 선택을 했는데 PER이 31.5배 멀티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멀티플까지? 이게 기업 가치 산정 비교 기업에 이종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조선업 말고도 에너지, 뭐 이런 다른 항공 분야, 뭐 이런 이종 사업을 같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피어 그룹을 인정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다. 우리가 근데 그만큼 좀 독보적이고 좀 독창성 있는 기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한다고는 합니다. 우려 요인이 꽤 많습니다. 사실 구주 매출 50%면 거의 다 그동안 구주 매출 많았던 기업들은 다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번에 좀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은 IPO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정말 좋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서 들고 한번 와봤습니다. IPO가 워낙 투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증권신고서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나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청약은 이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예의주시하셔서 동태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낮질 않아서 뭐 좋은 결과가 있다면 뭐 공모주로 쏠쏠하게 조금 뭐 여름 휴가비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또 증권 소식으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는 부동산 소식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즘 IPO가 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으니까 재밌는 소식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부동산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